안녕하세요. 와우 디노입니다. 수백만 년 전, 지구는 살기에 그렇게 우호적이고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하고 위험한 생명체, 공룡들의 왕국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이 거대한 파충류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공룡들은 이미 멸종되었지만 영화 산업은 우리에게 이 멋진 생명들을 보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룡과 다른 선사시대 생물들에 관한 영화들이 매우 많고 나오는 공룡 영화마다 경이로운 흥행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을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뽑은 공룡 영화 순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영화 속 공룡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해볼까요? 10위는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입니다. 2013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파키리노사우루스인 파치라는 이름의 어린 공룡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파치는 형제자매 중 가장 작고 약하기에 나머지 무리들의 속도에 맞추려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엄마 역시 산불 속에서 가족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고 파치는 야생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그 후 다양한 환경을 여행하면서 친구와 적 등 많은 공룡들을 만나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는 베리 쿡과 닐 나이팅게일 감독의 작품으로 유명한 BBC 시리즈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무리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키가 작은 공룡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CGI 효과로 현실감을 주어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몇몇 10대들의 농담과 어색한 대화는 아쉬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9위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입니다.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공룡들이 살고 있는 이슬라 섬의 화산 폭발로 인한 위기를 다룹니다. 클레어와 오웬은 공룡을 구하기 위해 섬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구출 임무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공룡들을 구출한 뒤 악당들은 이 공룡들을 경매에 내놓으려 하는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클레어와 오웬은 고군분투합니다. 한편 새로운 하이브리드 공룡인 인도랩터가 등장해 극에 긴장감을 더해요. 공룡들에게 자유롭던 섬이 화산 폭발로 불타고 마는데요. 불타는 섬을 탈출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울부짖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는 단순한 공룡 영화가 아닌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과 생명에 대한 애도의 시로 느껴지기도 해요. 8위는 굿 다이노입니다. 2015년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16번째 작품으로 시리즈몰이 아닌 세 번째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 공룡이 계속 진화하고 번성했다는 대체 우주에서의 배경으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알로는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어린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알로는 다른 유능한 형제 자매와 달리 종종 두려워하고 소심한데요. 가족과 분리되는 일련의 사건 이후 그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홀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공룡이 되도록 도와주는 친근한 티렉스 무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다른 선사 시대 생물들을 만나며 자연재해와 위험한 포식자들의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이겨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용기, 사랑, 연결의 힘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감동적이고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선사하고 있습니다. 7위는 다이너소어 2000입니다. 2000년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동족과 분리된 후 여우 원숭이 가족에 의해서 길러진 알라다라는 이름의 이구아노돈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 영화는 백악기 후기에 발생하여 알라다의 어머니를 포함한 공룡 그룹의 집을 파괴하는 유성으로 시작됩니다. 알라다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알이며 숲에 사는 여우 원숭이 가족인 플리오, 야릅 및 지니가 부화하고 키우게 됩니다. 여우 원숭이들과 친구가 되지만 위험한 포식자들의 존재를 포함하여 야생생활의 가혹한 현실과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알라다는 자연재해와 사악한 포식자들, 그리고 내부 갈등 등 다양한 장애물들의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엄청난 대자연의 모습과 공룡들이 어우러진 모습들이 압도적이라 대부분의 사람은 전부 CG인 줄로 알지만 사실 오프닝에 나오는 공룡들과 고대 생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들은 실제로 촬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6위는 쥬라기 공원 2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1997년 SF 어드벤처 영화이자 1993년 영화 쥬라기 공원 의속편으로 소설 잃어버린 세계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지만 소설과의 연관성은 크게 잡아야 30% 미만인데요. 쥬라기 공원 1편에서 공룡이 너무 늦게 나와 실망했다는 어느 꼬마 팬의 편지를 본 제작사 측은 공룡을 대거 등장시켰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액션씬이 전작보다 더 많고 등장하는 공룡들의 종류도 많은 데다 화끈한 활약도 눈여겨볼 만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샌디에이고에서 벌어집니다. 포획된 티라노사우루스가 탈출하여 도시를 혼돈과 파괴 속으로 몰아가는데요.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부는 액션과 시각 효과에 열광하는 반면 일부는 줄거리와 캐릭터 개발을 아쉬워하며 비평가들로부터 엇갈린 리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5위는 킹콩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반지의 제왕을 만든 피터 잭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서사적 모험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대공황 시기인 1933년을 배경으로 시작하는데요. 영화 제작자 칼데넴은 그의 새로운 영화를 위한 주연 배우를 찾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는 여배우 앤데로우에게 그가 영화를 촬영할 계획인 신비한 스컬 아일랜드로의 탐험에 함께 가자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스컬 아일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선원들은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그 섬이 공룡과 다른 괴물들을 포함한 선사시대 생물들의 서식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앤은 그 섬의 원주민들에게 사로잡히고 콩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거대한 고릴라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콩이 등장하고 랩터 무리로부터 앤을 구하며 그녀에게 매료되고 마는데요. 그녀 또한 콩의 부드럽고 보호적인 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섬의 생물들과 스릴 넘치는 만남 후 선원들은 간신히 콩을 포획하여 뉴욕으로 데려옵니다. 세계의 8번째 불가사리로 전시할 의도입니다. 하지만 콩은 감금된 곳에서 탈출하고 앤을 찾기 위해 도시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벌어집니다. 콩은 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전투를 벌이며 원작의 비극적인 결말은 더 감정적이고 시각적이며 충격적인 방식으로 재구성됩니다. 킹콩은 사랑, 희생 그리고 인간의 야망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위는 2001년 개봉한 쥬라기 공원 3입니다. 우리에겐 주만지와 캡틴 아메리카로 유명한 조 존스턴 감독의 공상과학 모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쥬라기 공원 영화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첫 번째 쥬라기 공원의 고생물학자인 앨런 그랜트 박사가 그의 연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부유한 부부인 폴과 아만다 커비가 찾아오는데 그들은 공룡이 살고 있는 두 번째 섬인 이슬라 소나 상공을 비행하는 데 전문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의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커비 가족은 섬을 관광하고 항공사진을 찍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동기는 패러글라이딩 도중 섬에서 실종된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랜트와 그의 팀은 크고 위험한 포식자인 스피노사우루스를 만났을 때야 비로소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행기는 파괴되어 섬에 좌초하게 되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통신 장비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다른 위험한 포식자들을 만나며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그랜트는 커비 부부의 진위를 점점 의심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커비 부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랜트를 속여 섬으로 오게 한 이혼한 부부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살아있는 커비의 아들을 찾으면서 발생하는데요.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쫓기며 인간과 공룡의 마지막 대결로 이어집니다. 팀워크와 지략으로 과연 그들은 섬을 탈출하여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쥬라기 공원 3는 액션 시퀀스와 시각 효과에 대한 칭찬과 함께 얇은 줄거리와 캐릭터 개발의 미흡함에 대한 비판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즈의 인기를 이어가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위는 공룡시대입니다. 원제는 시간 전의 땅으로 1988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돈 블루스가 감독하고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가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선사시대를 배경으로 기근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인 전설적인 그레이트 밸리를 찾아 떠나는 어린 공룡 무리를 따라갑니다. 영화는 파괴적인 지진이 그들의 고향을 강타했을 때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어린 아파토사우루스, 리틀풋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리틀풋을 안내하며 공룡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무성하고 풍요로운 땅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행 동안 다른 종의 어린 공룡들과 친구가 되는데요. 그들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강한 트리케라톱스인 세라, 마음씨가 고운 사우룰로푸스인 더키 등등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그들은 포식자, 가혹한 환경, 그리고 자아 발견의 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전과 만남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며 서로를 지지하게 되고 우정, 협력 그리고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정적인 장면 중 하나는 지진에 의해 리틀풋의 어머니를 잃는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안내와 존재는 리틀풋의 여행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그녀의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는 이야기 전반에 울려 퍼집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어린 공룡들이 그레이트 밸리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과 인내가 성과를 냈다는 것을 발견할 때인데요. 그들이 갈망했던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 기뻐하면서 영화는 희망적인 분위기로 끝이 납니다. 공룡시대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감정적인 깊이로 관객과 비평가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공룡 애니메이션 영화 팬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고전이 되어 많은 속편과 TV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2위는 쥬라기 월드입니다.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이 201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쥬라기 공원 영화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이고 원작 3부작의 직접적인 속편 역할을 합니다. 영화는 첫 번째 영화의 사건들 이후 22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쥬라기 월드라고 불리는 완벽히 운영되는 공룡 테마파크의 개념을 탐험하는데요. 쥬라기 월드는 원래의 쥬라기 공원과 같은 섬에 위치한 성공적이고 인기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경영진은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욕심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도미누스 렉스라는 돌연변이를 창조하게 되는데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인도미누스 렉스는 울타리 밖으로 탈출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방문객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됩니다. 공원의 책임자는 폭주하는 공룡을 추적하고 멈추기 위해 벨로키랍토르 훈련사인 오웬 그레디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클레어와 오웬이 인도미누스 렉스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공원 뒤에서 유전자 조작 공룡을 만드는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인도미누스 렉스, 벨로키랍토르 그리고 인간들의 마지막 대결로 치닫게 됩니다. 팀워크와 투지 그리고 공원의 원래 최상위 포식자인 티렉스가 극적으로 등장하면서 유전자 조작 공룡을 제압하고 공원의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쥬라기 월드는 유전공학, 기업윤리,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공룡영화 1위는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을 원작으로 1993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 공원입니다. 이 영화는 과학자들이 유전자 공학을 통해 공룡을 성공적으로 복제한 외딴 섬을 배경으로 합니다. 억만장자 존 해먼드는 코스타리카 해안의 쥬라기 공원이라는 획기적인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호박에 갇힌 모기에서 발견된 고대 DNA를 이용하여 공룡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해먼드는 이 공원의 안전을 평가받고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초대합니다. 전문가들과 두 손자는 공원을 여행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공룡들을 보고 경외심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곧 공원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더해 불만을 품은 직원이 전력망을 차단하여 공룡들을 울타리에서 풀어주며 혼란이 뒤따르게 됩니다. 공원의 보안 시스템과 통신 장치의 전력을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티라노사우루스의 공격과
지능적인 벨로시랩터와의 만남 등 공원 방문자 센터에서의 긴장된 마지막 대결을 포함한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생존자들은 전력을 복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으며 결국 헬리콥터를 통해 섬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쥬라기 공원은 컴퓨터 생성 이미지와 애니메트로닉스를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현실적이고 스릴 있는 방식으로 공룡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영화의 성공은 여러 속편으로 시리즈를 만들어내며 공룡과 유전공학에 관련된 지속적인 도전과 모험을 탐구하며 과학적 진보와 윤리적 의미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공룡에 대한 많은 수수께끼들은 우리의 가슴을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공룡이 나오는 영화 앞으로 이끌기에 충분한데요. 원하는 공룡 영화가 나오지 않아 아쉬우셨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도 공룡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들을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놓치지 않고 감상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와우 디노였습니다. 또 만나요.